히키코모리의 증상은 다양하다. 심하면 일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편의점이나 슈퍼, 도서관 등 외출은 가능하더라도 극도의 긴장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히키코모리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심각하다. 그 배경에는 자녀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있다. 공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 지원 단체의 문을 두드린다. 자식이 하루빨리 방문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런 히키코모리 가족을 노린 신종 비즈니스가 요즘 일본에서 성행 중이다. 2023년 9월에는 아사히신문 기자가 쓴 악덕 업체의 지원, 타깃은 히키코모리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정도다. 자립지원센터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고 히키코모리를 사회에 적응시킨다는 문구로 히키코모리 가족에게 접근하여 돈을 뜯어낸다. 물론 모든 지원 업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른바 끌어내기 업자가 문제다. 끌어내기 업자란 히키코모리의 자립지원을 명분으로 시설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 후 각종 훈련과 노동을 시키는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문제는 히키코모리 당사자를 방에서 끌어내 입소시키는 과정과 강압적으로 취업활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얼마 전에는 자택에서 끌려 나와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일으킨 사례가 보도되었다. 지원단체를 가장한 악덕업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한 히키코모리의 가족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가족은 그들에게 막대한 요금을 지급한다. 가족의 동의는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시설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이용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에 나설 용기가 없어. 단기 아르바이트와 파견직만 잠깐 경험한 뒤 히키코모리로 30년을 지냈다. 보다 못한 A씨의 부모님은 히키코모리 지원이라고 홍보하는 업자에게 신청하여 A씨를 시설로 보냈다. A씨는 시설에서 3년간 생활했고 시즈오카의 공장에서 일했다. 주 5일제 근무였고 월급은 16만 엔이었는데 업자는 사회보험료와 기숙사비 명목으로 13만 엔 이상을 떼어갔다. 이후 제조공장에서 유급휴가도 없이 파견 노동자로 일했다. 업자가 소유한 차를 닦거나 시설 용지 내에 잡초를 뽑거나 업자가 시키는 심부름, 청소, 식사 준비까지 해야 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업자는 A씨 몰래 가족으로부터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엔을 받아갔다. 가족이 지불한 비용은 500만 엔에 달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A씨도 돈 한 푼 없이 일주일을 걸어서 도망쳤지만 결국은 잡혀서 돌아왔다. 여성 히키코모리도 업자에게 당하는 방식은 비슷했다. B씨는 갑자기 방으로 들이닥친 업체 사람들에게 팔다리를 들려서 납치되듯 시설로 들어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정식 의뢰를 받고 왔다면서 그녀를 방에서 끌어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도쿄 신주쿠에 있는 업자의 기숙사였다.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며칠을 지낸 B씨는 탈수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한 달간 입원했다. C씨는 20년간 히키코모리로 지내다가 업자의 시설로 들어갔다. 업자가 부모에게 제시한 비용은 6개월에 910만 엔이었다. 업자는 부모가 직접 C씨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C씨의 부모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때까지 전면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행한다 라는 말만 믿고 C씨가 히키코모리를 극복하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C씨는 시설 안에서 죽어버렸다. D씨는 업자한테 끌려가면서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누군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다행히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업자로부터 부모가 계약한 지원단체에서 왔다 라는 말을 듣자 이내 자리를 떴다. 입소 후 D씨가 계속 저항하자 업자는 그를 도쿄 시내의 정신병원에 50일간 입원시켜버렸다. 가족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 경찰도 병원도 개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설을 탈출한 히키코모리 당사자들은 업체는 물론이고 부모까지 고소하여 위자료를 청구했다. 악덕 지원단체는 히키코모리의 인권을 말살하고 비용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을 원수로 만들어버렸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히키코모리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더불어 히키코모리를 감당하지 못해 민간업자에 매달리는 가족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신종 비즈니스는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어 성행할 것이다. 도와준다며 다가오는 손길을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